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과목은 네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한다. 물론 맞는 내용입니다. 이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특히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6세 이전의 경험이 그 이후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죠. 변화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상의 고착과 퇴행을 고려합니다.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것은 정신역동 모델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 제공에 초점을 둔다인데요. 정신역동 모델에서 프로이트가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의식이 현재 문제 행동의 원인이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통찰,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인사이트, 통찰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치료적 처방 제공,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 정신과에서는 주로 처방 제공, 정신과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현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정서적인 기능보다 가기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두 가지 단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가기계승보다는 정서적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가기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 지금 이제 70, 80대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들 손자가 없을 경우에 이제 딸 하나만 있다거나 자녀가 없거나 요즘 이제 그런 가정이 워낙 많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가 끊겼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표현 자체가 듣기가 힘들죠. 가기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은 지금 거의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저히 약화되고 있죠. 부모-자녀 관계는 밀착된 경계를 가진 관계일수록 기능적이다. 자, 이것도 혼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가족 치료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밀착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오히려 명확한 경계를 가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문제에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가족 문제는 단선적 인과론으로 설명한 것이 효과적이다인데요. 순환적이 적절한 단어입니다. 단선적인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라 가출 청소년이 왜 가출했니? 엄마가 미워서요. 그럼 엄마는 애가 뭘 잘못해서요. 이렇게 순환론적인 인과론을 형성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가족 항상성은 가족 교체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반적인 옳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에 가족 생활 주기가 변해도 역할 분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적응적이지 않고 변해야겠죠. 아이가 어릴 때, 청소년기일 때, 결혼하고 이제 성장했을 때 가족 안에서 역할은 변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28번은 집단 프로그램 유형별 지도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조 모임에서 감정이입적인 이해와 상호 원조의 촉진자, 적절하겠고요.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집단 토의를 위한 구조의 제공자,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인식 향상 프로그램, 통찰력 발달의 촉진자,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우울증 인지행동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서 무력감 극복을 위한 옹호자.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옹호자 역할은 인지행동 접근과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아주 사회복지사의 가장 일반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변화 매개자 정도가 적절하고요. 옹호자로서의 역할은 인지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옹호자 역할과 가까운 것은 인파워먼트 모델이 훨씬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 보헤는 다세대 체계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아분화. 우리가 이번 2017년도에서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중에서 자아분화, 폐계 노년기 관련된 개념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자아분화와 이 자아분화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기억에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것. 자살을 할 때, 부모 자살을 할 때 자녀와 같이 동반 자살하려고 하는 것.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맞고요. 나 입장 취하기. 여기서 나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해서 탈삼각화를 촉진하는 건 맞고요. 가족 조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이해하도록 돕는 것. 자, 이것은 보헨의 치료 기법이 아니고 사티어의 경험적 치료,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보통 이제 가계도를 이 경우에 세 할아버지, 부모, 자녀 3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세대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과 리을은 적절한 지문이어서 자, 디귿을 제외한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 조각에 대해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물론 설명을 길게 했었던 건데요. 복습을 잠깐 해보면 지금 이 가족에서 거식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 때문에 가족에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어려워지고 또 실제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제로 조각을 하듯이 한 명 한 명 서로 번갈아가면서 조각자가 돼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조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엄마의 조각이었는데요. 딸과 엄마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고 지금 한 발짝 떨어져서 있게 되는 아빠는 정서적으로 지금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몸을 조각해 나가는 거죠. 자, 아주 전형적인 지금 아빠가 귀를 막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방금 딸이 조각을 한 거였고 이것은 이제 엄마가 조각을 한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빠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귀를 막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지금 신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가족 조각의 의미입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하는 기법이고요. 자, 30번을 보도록 하죠. 해결 중심 모델에서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탈규범적입니다. 규범적이지 않고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지향합니다.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잘 드는 예 중에 하나,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 중심 모델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자면, 왜 지각을 했는지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래서 왜 지각을 했는가의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각을 자주 하는데, 그렇다고 1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은 하지 않을 텐데, 한 학기 중에 딱 하루 지각을 하지 않는 날이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지각을 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지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원인 규명, 병리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된 상황에 관심이 있고 그 해결된 상황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항상 일어나면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0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평가 시에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 잘 등장하지 않고 있는 개념입니다.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암시적 행동의 측정은 문제를 유발하는 감정이나 생각과 같은 해당되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브젝트 A의 감정이 어떤지 사실 말을 하지 않으면 제3자는 알 수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암시적 행동인데요. 외부에 의해서 쉽게 관찰되어지지 않는 암시적 행위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이 주로 자기의 관련된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기술 훈련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고 명시적인 행동 측정 도구로서 제3자가 행동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접근 방법입니다.